남편이 물길에 휩쓸려 죽은 날 마을은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남은 건 부서진 집과 빛 그리고 차가운 시선뿐. 그런데 이 과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집 대신 배를 탔고 기다림 대신 물길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그 여인이 훗날 포구 전체의 신뢰를 사게 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해 바닷가 작은 포구에는 물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갯벌 냄새와 소금기 섞인 바람이 허름한 초가집 처마 끝을 스쳤죠. 여인은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아침이었어요. 3년 전 여름 폭우가 사흘 밤낮을 쏟아부었습니다. 강물은 흙탕물이 되어 바다로 쏟아져 내렸고 나룻배는 그 물살을 이기지 못했어요. 남편의 몸은 나흘째 되는 날 하류 갯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부풀어 오른 얼굴은 이미 남편의 것이 아니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자 빚이 남았습니다. 나룻배를 운영하며 빌려 쓴 돈, 장례 비용, 그리고 포구 관리인에게 내야 할 자리세까지.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도장을 찍었고 그것이 빈 문서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포구 사람들은 처음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칠뿐이었죠. 나룻배는 다른 사공에게 넘어갔고 여인이 살던 자리는 점점 잊혀졌어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마주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정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거든요. 아들은 6살, 딸은 3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여인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을 뿐이죠. 초가집은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바람에 날아가고 벽은 금이 갔어요.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들 거였습니다. 여인은 남은 쌀독을 들여다보았어요. 바닥이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여인은 아이들을 재운 뒤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 끝을 비추고 있었어요.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빚은 늘어만 갔죠.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보따리를 꺼냈어요. 남편이 쓰던 삿갓과 낡은 버선, 그리고 아이들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짐을 쌌어요. 다음 날 새벽 여인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죠. 어머니, 어디 가요? 물길을 따라가야 한다. 여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여인은 딸을 등에 업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구를 등지고 물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굶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떠나야만 살 수 있었어요. 여인은 작은 배 한 척을 구했습니다. 포구에 버려진 낡은 거였어요. 밑바닥에 금이 가 있었지만 송진으로 메우면 물길을 오르내릴 수는 있었죠. 남편이 쓰던 노는 이미 다른 사공에게 넘어갔기에 여인은 나무 막대기 2개를 깎아 노 대신 썼습니다. 배에 실을 건 많지 않았어요. 포구에서 구할 수 있는 말린 생선 몇 마리, 집신 서너 켤레, 그리고 소금 자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그것들을 천으로 덮어 아침 이슬을 피했어요. 아들은 배 앞쪽에, 딸은 여인의 등에 엎인 채 물길을 따라 움직였죠. 강은 굽이쳤습니다. 물살은 때로 거셌고 때로 잔잔했어요. 여인은 노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이들을 살려야 했거든요. 첫 장터는 강 상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루터 옆 빈터에는 이미 몇몇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인은 배를 묶고 천을 펼쳤습니다. 말린 생선과 집신, 소금 자루를 가지런히 놓았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처럼 좋은 물건 사시오 하고 외칠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물건을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 한쪽에 웅크려 있었어요. 아들은 여동생을 꼭 안고 어머니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보고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한 아낙네가 집신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돌아섰죠.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인은 팔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손은 떨렸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어부가 다가왔어요. 그물을 어깨에 맨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여인의 앞에 멈춰서더니 말린 생선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냥입니다. 어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5냥이었죠. 여인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너무 많습니다. 어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여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삶이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저녁 노을에 길게 늘어졌죠. 여인은 손에 쥔 돈을 내려다보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배에서 내려와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딸은 여전히 배 안에서 졸고 있었죠. 그날 밤 여인은 아이들에게 묵은 쌀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간장 몇 방울을 떨어뜨린 소박한 죽이었어요. 아이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장사가 아니라 삶이라는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인은 배 안에서 담요를 덮고 누웠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물길을 따라가야 했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닷새가 지나 다시 장날이 왔습니다. 여인은 같은 자리에 배를 묶었어요. 이번에는 말린 생선 외에 마른 미역과 새끼줄도 함께 실어왔습니다. 천을 펼치고 물건을 가지런히 놓았죠. 아이들은 여전히 배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지난번 어부가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세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어부는 여인의 앞에 서서 옆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정직한 배 장사요.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부와 함께 온 사람들은 물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미역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얼마요? 20냥입니다.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낙네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꺼냈어요.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도 새끼줄을 샀죠.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생선 언제 말린 거요? 사흘 전입니다. 여인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생선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내밀었죠. 정직하구먼. 해질 무렵까지 물건이 절반 넘게 팔렸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장사라는 걸 했어요. 흥정도 하지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어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펼쳐 보이니 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 줄 거요. 여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장사는 신뢰로 하는 거요. 당신은 그걸 지켰소. 어부는 보자기를 여인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어요.
여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아들이 배에서 내려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린 눈으로 어부가 사라진 길을 보고 있었어요.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어른은 왜 우리한테 쌀을 주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해서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파는 건 물건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도 함께 파는 것이라는 걸 배운 거였죠. 해가 완전히 지고 강물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여인은 물건을 정리하며 마지막 손님이 한 말을 떠올렸어요. 다음 장날에도 오시오. 다음 장날을 약속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배에 올랐어요. 아이들은 이미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은 노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죠. 달빛이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여인은 노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 별을 함께 봤을까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제 소용없었어요.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죠. 다음 장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으로 앞날이 두렵지 않았어요. 신뢰라는 게 이런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갈 수 있겠구나. 강물은 대답 대신 출렁였습니다. 배는 어둠 속을 천천히 나아갔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아가야 했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는 사흘째 내렸고 강물은 탁하게 불어났어요. 여인은 배 안에서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뜨거웠죠. 전날 밤부터였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추위를 호소했어요.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녘에는 열이 더 올랐죠. 아이는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어요. 여인은 손바닥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 같았어요. 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사려면 장에 나가야 했죠. 그런데 아이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에 나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약도 살 수 없었습니다. 딸은 배 한쪽에서 오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업기로 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으로 아들을 단단히 묶었죠. 비를 맞으며 배를 띄웠어요. 강물은 거셌습니다. 노를 저을 때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여인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등에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죠. 숨소리만 겨우 들렸어요.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여인은 배를 묶고 천을 펼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등에 엎여 있었죠. 물건을 펼치는데 지난번 어부가 다가왔습니다. 여인의 뒷모습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어요. 아이가 아프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약방 주인 어디 있소? 잠시 후 한 노인이 달려왔습니다. 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노인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열이 심하구먼. 당장 약을 써야 하오. 노인은 품에서 작은 약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여인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걸 물에 달여 먹이시오. 값은 나중에 주시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단골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담은 그릇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한 아낙네가 딸아이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봐주리다. 어서 약이나 다리시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부가 장작을 가져와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여인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약을 넣었죠. 약이 끓는 동안 여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은 여전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팔이 여인의 옆구리를 스쳤죠.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내려 무릎에 앉혔어요. 식힌 약을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삼켰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아들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어요. 여인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각자 무언가를 두고 갔어요. 쌀 한 줌, 마른 나물, 작은 동전. 여인은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였죠. 신뢰를 쌓는다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고받는 게 물건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밤이 되어 여인은 배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약했지만 잠들어 있었어요. 딸도 옆에서 골아떨어졌죠. 여인은 두 아이를 담요로 덮어주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강물에 달빛이 부서졌어요. 여인은 배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무너질 수 없었던 하루였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물건을 그냥 파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말린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비늘을 긁어내고 머리를 자르고 뼈를 발라냈습니다. 손이 베이고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생선을 엮는 법도 익혔습니다. 새끼줄로 5마리씩 묶어 걸어두었어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생선은 장터에서 금방 팔렸죠. 집신도 달라졌습니다. 낡은 집신을 사다가 고쳐 팔기 시작했어요. 밑창을 새로 엮고 끈을 바꿨습니다. 손끝에 물집이 잡혔지만 개의치 않았죠. 고쳐진 집신은 새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8살이었어요. 어머니가 물건을 팔 때 옆에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냥, 20냥, 30냥.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계산을 익혔죠. 딸은 5살이 되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생선의 비늘을 긁어냈어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일했죠. 어느 날 한 포구 상인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어요. 장터에서 여인의 물건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기로 생선을 납품할 수 있겠소? 여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기 납품이라니. 지금까지는 장날에만 물건을 팔았어요. 하지만 정기 납품은 달랐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죠. 일주일에 한 번 생선 20마리씩 필요하오. 상인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생선을 손질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일어나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생선을 씻었고 딸은 비늘을 긁었죠. 일주일 후 여인은 약속한 2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상인은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건넸어요.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하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고 약속이었죠. 밤마다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손을 놀렸어요. 아들은 계산을 익히고 딸은 손질을 거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여인은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얼굴에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기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익은 것들이 쌓여갔어요. 여인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관아에서 잔치를 연다며 말린 생선 50마리를 요청했어요. 여인은 처음 받는 큰 주문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납품해야 했죠. 여인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손을 놀렸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씻고 말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50마리가 거의 완성되었죠. 그런데 밤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여인은 잠에서 깨어 뛰쳐나갔습니다. 말리던 생선이 비에 젖고 있었죠. 서둘러 걷어들였지만 늦었습니다. 20마리가 상했어요. 빗물에 젖어 썩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그 앞에 주저앉았죠.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관아에 납품해야 하는데 20마리가 부족했어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한 생선을 치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여인은 일어섰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포구에 가야 한다. 밤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배를 띄웠습니다. 아이들을 배에 남겨두고 혼자 노를 저었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은 사나웠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죠. 한 시즌쯤 지나 다른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어부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여인은 배를 묵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생선 좀 팔아주십시오. 첫 번째 집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집 문이 열렸죠. 늙은 어부가 나왔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필요하오? 20마리입니다. 어부는 안으로 들어가 말린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정확히 20마리였어요. 여인은 돈을 건넸습니다. 어부는 받지 않았죠.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없소.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어부는 생선을 여인의 손에 쥐어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물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배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여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해가 뜰 무렵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인은 생선을 손질하고 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을 다했죠. 약속한 시간에 관아로 갔습니다. 담당 관리가 물건을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습니다. 정확하구먼. 다음에도 부탁하겠소. 여인은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배에 올라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물을 떠다 주었죠. 그날 이후 여인의 이름이 포구에 퍼졌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배 장사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죠. 여인은 밤마다 몸을 주물렀습니다. 그날 밤에 물길이 남긴 상처였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여인의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단단해졌어요. 배는 여전히 강을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떠돌지는 않았죠. 포구 근처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였어요. 주인이 다른 곳으로 떠나며 새를 놓기로 했습니다.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죠. 창고는 낡았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났고 벽은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넓었습니다. 생선을 말릴 공간도 물건을 쌓아둘 곳도 충분했죠. 한 달에 얼마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주인은 손가락 5개를 펼쳤어요. 50냥이요. 여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인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도왔어요. 아들은 이제 13살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어미의 어깨를 넘었죠. 딸은 8살이 되었어요.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지붕을 고쳤습니다. 이형을 새로 얹고 구멍을 메웠어요. 벽에 금도 흙으로 발랐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죠. 창고는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어요. 안쪽에는 생선을 말릴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바깥쪽에는 물건을 진열할 공간을 마련했어요. 여인은 천을 펼치고 생선과 집신, 소금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가게가 된 거였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다 들르기도 했고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어요. 여인의 물건은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장날이 아니어도 물건이 팔렸죠. 배는 여전히 물길을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어요. 떠돌이의 상징이 아니라 일터로 오가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아침에 배를 타고 폭우로 나가 생선을 구했어요. 저녁에는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폭우의 훈장이 아이를 받아준 거였어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을 익히고 사자소학을 읽었죠. 저녁이면 아들은 어미를 도왔습니다. 장부를 맡았어요. 누가 무엇을 사갔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적었습니다. 붓글씨는 서툴렀지만 정확했죠. 딸은 어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미의 손길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비늘을 긁고 뼈를 발라내고 새끼줄로 엮었죠. 어린 손이었지만 솜씨가 제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창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여인은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딸은 어미 곁에 기대어 있었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여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착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5년 동안 떠돌며 살았습니다. 배가 집이었고 강이 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래, 여기서 산다.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어미의 손을 꼭 잡았죠. 밤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창고 안에 자리를 폈어요. 아이들은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여인은 두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죠.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물길을 떠돌았어요. 이제는 살아가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떠돌이에서 자리로 그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죠. 여인은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배는 폭우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배를 타고 물길을 오르내릴 거였어요. 하지만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집이 생겼구나. 강물은 출렁이며 흘러갔습니다. 여인은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여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어요.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여인은 폭우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나룻배가 묶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물길을 함께한 배였습니다. 밑바닥은 닳았고 배전은 금이 가 있었죠. 여인은 배에 올랐습니다. 손으로 배전을 쓰다듬었어요. 나무결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 배에 아이들을 태우고 떠돌았던 날들이 떠올랐죠. 배에는 더 이상 물건을 싣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창고에서 장사를 하니 배를 띄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폭우에 묶여 물결에 흔들릴 뿐이었죠. 여인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밧줄을 단단히 묶었어요. 한참을 서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배가 우리를 살렸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배는 대답 없이 물에 떠 있었습니다. 아들은 23이 되었습니다. 포구의 큰 상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장부를 관리하고 거래를 맡았습니다. 서당에서 배운 글이 쓸모가 있었죠. 딸은 18이 되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목수에게 시집갔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시집에서도 어미가 가르친 손길을 잊지 않았죠. 여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홀로 지냈어요. 아침이면 일어나 물건을 정리하고 저녁이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일과였죠. 어느 날 저녁 여인은 폭우로 나갔습니다. 물길을 바라보며 섰어요.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물결에 부서졌죠.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안고 이 물길을 떠돌던 날들. 그때는 무너진 줄 알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고 살아갈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달랐습니다. 무너진 날이 아니었어요. 일어서던 날이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떠돌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사람을 믿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익혔어요. 여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강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여인은 그 물결을 한참 바라보았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창고로 돌아갔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죠. 어머니, 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냥 두련다. 저 배도 쉴 때가 되었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여인은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폭우에 묶인 배가 보였어요. 달빛이 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배를 내려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떠돌던 삶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은 삶을 사는 것. 여인은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여인은 홀로 누웠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배 안에서 듣던 소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안녕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